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이렇게 각을 잡고 리뷰를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이게 약간 스튜디오처럼 우리 집을 꾸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리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제대로 각을 갖추고 꾸미고 리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꿈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너무 신나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뷰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세우고 옷도 좀 정갈하게 입어보았습니다. 마이크도 차고요. 정확하게 한번 리뷰를 해본다기보다는 그냥 파일럿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어떨까. 사실 이렇게 해보는 게 꿈이었어요. 약간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하는 거. 에어컨도 있고요. 방 온도도 너무 적정하고 마치 전문 방송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동안 제가 리뷰를 해왔던 모든 카메라와는 조금 다른 카메라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캐논의 G1X 마크 3라는 약간 좀 고가의, 그리고 크롭 바디인데 크롭 미러리스의 바디를 갖고 있는 형상인데 좀 고성능 똑딱이를 한번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로 한번 게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 뭔가 영상으로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각 잡고 리뷰를 하는 만큼 제가 최근에 산 캐논 M6 마크 2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치의 똑딱이가 있고요. 그 다음 한 단계 높아지면 이제 마이크로 포서드라고 하는 센서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APS-C 크롭 바디라고 불리우는 그 센서가 있고, 35mm짜리 풀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풀프레임. 물론 그 이후에 35mm보다도 더 큰 IMX 혹은 중형 이런 센서들이 있지만, 어쨌든 보통 사람들이 쓰기에는 35mm 풀프레임이면은 차고 넘치는,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생각보다 큰 그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크롭바디의 카메라라든지 지금 저를 찍고 있는 RX100 1인치의 똑딱이 카메라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요새는 폰 카메라도 충분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4K 혹은 뭐 8K까지도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요새는 사진이 퀄리티가 정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제는 그냥 폰카에 잠식이 됐다라고 해도 될 정도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들이 별로 인기가 없어졌어요. 하지만 1인치 카메라 혹은 이런 똑딱이 카메라와 또 이런 크롭바디 혹은 35mm의 풀프레임 카메라가 갖고 있는 특장점이 있죠. 뭐냐 하면 화각대나 혹은 조리개 값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렌즈를 꼈다 뺐다 하면서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특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겠죠. 똑딱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달려있는 렌즈로 24mm부터 200mm까지 이렇게 엄청난 화각대를 다 소화를 해낼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 반대급부로 해가지고 화질이나 영상미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요새는 그마저도 많이 쫓아왔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필요가 있나 싶지만, 실제로 또 사진을 찍어보면 엄청나게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런 똑딱이 카메라들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넓은 화각대의 카메라들, 렌즈들은 이런 카메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되게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M6 마크 2라 하면 어떤 카메라냐. 이 카메라는요, 일단 첫 번째로 크롭바디의 미러리스 렌즈 교환식 바디입니다. M6 마크 2예요. 이건 뭐 제가 캐논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역사를 읽거나 그러지는 못하지만, 캐논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아직까지도 부동의 1위를 잠식하고 있는 것은 이 색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로 사람을 찍으면 굉장히 예쁘게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왜 M6 마크 2로 갑자기 구입을 했냐 하면, 이런 식으로 저도 제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고, 이런 식으로 리뷰를 찍어보고 싶었는데 맨날 영상을 소니로만 찍다 보니까 너무 사실적인 거예요. 근데 캐논으로 찍으면 좀 뭔가 불구스름 노르스름 해가지고 되게 사람이 예쁘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항상 소니 미러리스를 쓰고 있는데요, 소니 미러리스는 몇 가지가 항상 빠집니다. 2%가 부족하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화면에 터치 디스플레이가 좀 안 좋아요. 뭐가 하나가 빠져있어. 메뉴에서는 터치가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항상 불편했어요. 근데 캐논의 터치 디스플레이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스마트폰처럼 지원을 합니다. 모든 메뉴의 버튼을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벌렸다가 늘렸다가 하는 확대 축소 기능도 사용을 하고 있고, 스위블도 되고요,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이 앵글, 로우 앵글, 그리고 셀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정말 모든 부분이 다 터치가 돼요. 그래서 일단 캐논의 미러리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장점을 찾을 수 있고요. 예전과 다르게 AF의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구입한 렌즈는요 1122 f4에서 f5.6의 가변 조리개 값이 들어가 있는 렌즈도 하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구입하는 렌즈는 이거예요. 15mm에서 45mm의 화각을 갖고 있는 기본 화각의 f3.5부터 f6.3까지의 가변 조리개 값을 갖고 있는 렌즈 킷을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일반 게르기라고 불리우는 2470mm의 카메라 화각을 갖고 있는 렌즈고요. 이게 이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조금만 카메라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이게 왜 게르기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참 쓰기가 애매한 화각대입니다. 그러니까 24mm의 광각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초광각으로 모든 화면을 다 담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72mm나 70mm 정도의 화각은 적당한 또 줌을 끌어내지도 않으면서 사람이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는 되게 애매한 그 화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한 100mm 정도 혹은 85mm 정도의 화각을 갖고 있으면서, 또 그 화각을 가지면서도 밝은 조리개 값이 있다면 뒤쪽이 확 날아가면서 예쁜 어떤 인물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주 극적인 또 화각을 갖고 있지는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화각이 16mm에서 35mm 이 화각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차량 리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차량 리뷰어이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차량 안쪽을 전부 다 이렇게 화각으로 커버를 하려면 최소 14mm에서 20mm 정도의 넓은 화각을 갖고 있어야 차량 안쪽을 넓게 담을 수 있는데, 24mm의 화각으로는 그렇게 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545의 기본 킷을 구입을 했지만 얘는 던지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인 렌즈라서 별로 그다지 효용성이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좀 넣어두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요놈인데 11mm에서 22mm를 커버하는 렌즈 화각입니다. 얘가 왜 좋냐면요, 제가 보여드릴 텐데, 같은 자리에서 11mm로 이렇게 찍으면요 이 정도 화각이 나옵니다. 굉장히 넓죠. 근데 같은 자리에서요 렌즈를 바꿔 낄게요. 24mm로 영상을 찍으면 이 정도 화각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줌인, 줌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넓은 화각이 필요해서 이 11mm 다시 22mm의 렌즈를 구입을 했고요. 가장 주력으로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넓은 화각이 또 왜 필요하냐면, 보통 셀카를 찍거나 브이로그를 찍을 때 이렇게 찍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찍었을 때요 제 얼굴밖에 안 나옵니다. 24mm로 찍으면요. 그런데 11mm로 찍으면요 어떤 식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넓게 화각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브이로그를 개인적으로 찍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브이로그를 찍으려면 어느 정도의 좀 인물적 매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어쨌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카메라는 또 어떤 부분이 좋으냐, 듀얼 AF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AF가 편해요. 그리고 빨라요. 물론 소니에 비해서 빠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선예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선예도를 또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가벼운 렌즈와 싼 가격. 이 렌즈가 또 소니 미러리스 렌즈보다는 확실히 가격이 괜찮거든요. 정말 가볍고요,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인물이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자연을 찍거나 차량을 찍으면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니보다는 확실히 따뜻한 인물적 색감을 보여주고 가벼운 이 무게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다지 결과물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선예도가 좋고 깔끔한 화질이 나와줘야지 좀 좋은데, 얘는 크롭이 없는 4K라 그래서 일단 구입을 했고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캐논 M6X2가 거의 끝판왕격의 미러리스 바디라고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인가 싶을 정도예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이 카메라를 보면서 어떤 그냥 부분이 마음에 들었냐면, 이렇게 스위블이 되고 다른 카메라들보다 가볍고 11mm에서 22mm의 화각을 갖고 있는 이 렌즈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입을 한 것이지, 그거 말고는 그다지 썩 소니에 비해서 좋지 않다고 느껴져요. 화질이라든지 AF 속도라든지 편의성적인 부분은 내가 얼마나 그 기기를 많이 썼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좋은 점은 정말 디스플레이가 풀터치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어떤 메뉴를 들어가서 조작을 하거나 바깥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돌리는 링들이 최소한 3개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작이 편해요. 조작이 편하고 많은 부분들을 건들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자체적으로 플래시를 갖고 있는데 바운스가 가능하게 위를 바라보게 할 수도 있고
아래를 바라보게 할 수도 있고요. 정면을 물론 바라보게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또 아쉬운 부분은 보통 디스플레이가 위쪽으로 스위블이 되면 이 위에다가 마이크를 달면 이 화면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M50처럼 이 옆으로 이렇게 딱 열리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원했는데, 그래야지 차량을 운전을 하면서 위에다가 마이크를 달아놓고 이렇게 나를 바라보게 바닥에 올려놓고 거치가 가능한데 말이죠. 그래야지 이 양옆으로 스위블이 되어야지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는데, 대시보드 위에다가 이걸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요, 위에 윈드 디플렉터에다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걸 올려놓고 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M6 마크2가 상당히 괜찮고 화소수도 3000만 화소가 넘어가고 여러 가지가 좋다고는 하지만, 저는 나중에 M50 후속기가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최악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M6 마크2가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USB-C는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데이터는 전송이 되는데 실시간 촬영 중에 USB-C로 충전이 안 됩니다. 녹화 중에 충전만 안 되느냐? 일반적으로 내가 배터리가 다 됐어. 그래가지고 충전을 하려고 그러면 꼭 굳이 배터리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상태 그대로 USB-C만 꼽아도 충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충전기로는 충전이 안 되고요, PD 충전기로만 충전이 돼요. 아 이게 뭐야.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USB-C에서 충전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도 꽤 있는 부분이고 보완되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은 카메라다. 그래서 좀 애매해요, 이 카메라를 갖고 있기가. 왜냐하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RX100이라고 하는 카메라는 이거에 비해서 물론 심도가 얕게 표현이 되지 않고 따스한 색감도 나타내주지 않지만, 또 RX100 같은 경우에는요, AF가 굉장히 편하죠. 똑같이 스위블이 되죠. 이렇게 촬영 중에 전원이 연결돼 가지고 계속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죠. 예전 마크6와 다르게 이렇게 마이크가 다 있어요. RX100도 마이크가 있죠. 그리고 얘는 렌즈 교환식이고 어쨌든 RX100보다 크단 말이에요, 크기가. 그래서 사실 RX100 마크7과 이 친구와 대결을 하려면 사실 편의성적인 부분에선 RX100 마크7이 훨씬 더 낫고요. 화질이라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터치 디스플레이의 편의성, 그리고 렌즈 교환식의 화각, 이런 부분을 또 보면 얘가 또 승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들고 다니는 미러리스 알파7 M3에다가 여러 가지 렌즈를 물려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크기와 무게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봐요, 크기 차이 봐봐요. 그리고 일단 무게. 근데 이것도 익숙해져가지고 이걸로 타지를 하고 충전을 하고 촬영을 하고 이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가벼운 아이를 들고 다니다 보면 얘가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참 RX100과 알파7 그 중간에서 똑같이 소니 크롭 기기 알파 6600이라든지 알파 6400을 구입을 하려고 했었지만, 이번에는 한번 얘로 써보자 그래가지고 캐논 M6 마크2를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의도치 않게 되게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의외로 예전에는 또 미러리스가 나오기 전에 DSLR 크롭 바디를 다 캐논을 쓰고 있었어요. 500D도 썼고 400D도 썼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500D는 와이프 거고요. 저는 400D를 썼었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반했어요. 렌즈를 교환할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얕은 심도가 표현이 가능해? 너무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논이라서 예쁘게 나온다기보다는 그 심도의 표현, 인물이 굉장히 부각되고 뒤에가 싹 다 날아가는 그런 부분을 촬영을 했던 첫 번째 렌즈, 이거를 제가 무려 16년 전에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이 50mm의 f1.8 단렌즈를 16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구입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아니 이걸 갖다가 M6 마크2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1년도 안 됐죠? 여기에 물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좀 몰랐어요 사실. 이런 어댑터가 기본적으로 캐논에서 제공을 해주는지를 몰랐던 거죠. 물론 구입은 해야 됩니다. 얘는 EF-M 마운트라고 해요. M 마운트죠, M 마운트. 근데 얘는 그냥 EF 마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DSLR이고 EF 마운트는 M 마운트의 결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러리스들은 플랜지백이라고 해가지고 요 얇기가 너무, 이 두께가 너무 얇아서 렌즈와 거울 간의 이 간격이 있거든요. 이 플랜지백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또 이 크기가 작아질 수 있는 건데, 이 두께를 커버를 해주면서 접점을 마련해주는 이 어댑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댑터를 M6 마크2에다 끼우고요, EF 렌즈를 여기다가 또 장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무려 첫 DSLR에 썼던 이 렌즈를 지금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엄청나게 시끄럽고, 하지만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근데 이게 소리가 나는 거 보이시죠? 전원을 끌 때까지 이럽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옛날 렌즈를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약간 레트로 감성도 있고, 이것으로 사진을 찍으면 되게 극적인 표현들이 가능해서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M6 마크2를 사면서 되게 재미있는 기능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벼운 미러리스로 따뜻한 색감과 인물을 표현하기 예쁜 색감으로써 셀카, 브이로그를 쓸 수 있는 4K가 가능한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 카메라다. 캐논이라고 하는 특 장점상 풀터치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크롭바디 미러리스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 어댑터를 이용해서 기존에 썼었던 렌즈를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예전에 갖고 있었던 EF 캐논 렌즈를 여기다가 접목시켜 가지고 똑같이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다. 세 번째, 생각보다 AF 성능이 옛날에 바보 같은 캐논의 성능이 아니더라. 꽤 괜찮은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갖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서 되게 재미있는 설정들도 있다. 그리고 그냥 가볍게 쓰기가 되게 좋고 파지감이 되게 좋더라. 그립감이 좋다 그러죠.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장점만으로 봤을 때도 크롭바디 기기를 한번 써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근데 이게 써볼 만한 가치와 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는 없는 성능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예도, 그 해상력, 사실적이지 못한 색감이라고 하는 게 또 적확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제가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결론을 내린 게요, 일단은 소니의 풀프레임, 그리고 소니의 1인치, 그리고 캐논의 크롭바디 미러리스, 이 세 가지를 써보면서 일단 첫 번째 출사표를 던져보았고요. 나중에 계속 써보면서요, 얘로 찍어보는 카메라 리뷰 혹은 일반 기기의 리뷰, 그리고 자동차 리뷰를 보여드리면서 이 기기가 계속 쓸만한 가치가 있는 기기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시리즈로 리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어쨌든 저는 현재로서는 만족하면서 써보고 있고 굉장히 재미있어요. 카메라는 일단 남자들이 갖고 놀기에 굉장히 좋은 장난감들 중에 하나죠. 뭐 차 있고 시계, 카메라, 장난감, 그 장난감도 아트 토이 같은 것들. 이번에 되게 재밌는 M6 마크2라고 하는 크롭바디 미러리스를 구입하면서 이걸로 또 재밌게 한번 갖고 놀아볼까 합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찍어놓은 영상들과 여러가지 결과물들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번 리뷰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계속 쓰면서 지속적으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이렇게 리뷰하니까 되게 신기하다. 진짜 방송국 같아.